안녕하세요. 키보드 쇼핑입니다. 오늘은 공방에서 가장 많이 작업하는 키보드 커세어 키보드고요. K70RGB 텐키리스 모델입니다. 커세어 키보드는 저희 공방에서만 약 500대 이상 작업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키보드가 바로 이 모델입니다. FPS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마그네틱 스위치가 들어간 키보드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방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는 래피드 트리거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키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다른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키보드는 다른 키보드들에 비해서 윤활했을 때의 체감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이 키보드의 작업 영상만큼은 꼭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키보드 윤활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중간중간 소소한 윤활 팁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솔더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분리된 스위치들을 가지고 윤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활에 앞서서 먼저 이 순정 스위치에서는 어떤 종류의 소음들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팅팅거리는 소음, 스템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서걱임, 이건 소음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스템의 워블로 인한 소음,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의 유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소음들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윤활 작업 영상 보시면서 이러한 소음들을 어떻게 줄여가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위치 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테빌라이저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의 순정 스테빌은 모두 제거를 하고요. 왼쪽은 순정 스테빌의 스템이고요. 오른쪽은 교체할 체리 스테빌의 스템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두 용두의 길이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용두의 길이 차이만큼 스트로크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스테빌 키를 끝까지 눌러도 스위치가 바닥에 닿지 않고 먹먹했던 것입니다. 스테빌 소음의 경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테빌 하우징과 보강판의 유격에서 발생하는 소음, 스테빌 하우징과 철심과의 유격에서 발생하는 소음, 그리고 철심과 스템의 유격에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먼저 용두의 다리 부분을 제거해서 스트로크 길이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용두의 면이 평평하게 잘려야 정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줄을 이용해서 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존의 용두와 철심의 유격은 홀리모드를 통해서 잡아주고요. 간혹 테이핑이 떨어지지 않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체리 스테빌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용두가 움직일 때 용두 다리의 끝부분이 스테빌 하우징에 긁히면서 소리가 나는 문제입니다. 해당 부분을 0.5mm 정도 잘라주면 간섭으로 인한 소음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만 잘라준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철심의 거친 부분은 용두 안쪽을 긁어서 소리를 내거나 철심의 수평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손으로 거친 부분을 찾고 줄을 이용해서 다듬어 줍니다. 철심 수평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테빌 철심들의 수평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유격 작업만 잘 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활제를 철심에 발라주고요. 정확히 용두와 철심이 닿는 부분에만 윤활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스웨그키에서 판매하는 보강용 체리 스테빌은 하우징이 철심을 너무 강하게 고정해주는 문제가 있어서 스테빌을 조립한 후에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잘 움직일 만한 유격이 확보되게 됩니다. 저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체결해버리면 스테빌이 굉장히 뻑뻑해집니다. 자, 이제 스테빌 조립은 모두 끝이 났고요. 스테빌 하우징과 보강판이 닿는 곳에 유격 테이핑 작업을 하면 스테빌 하우징이 흔들려서 생기는 소음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이핑으로 차단되지 않을 정도의 유격이라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철심과 스테빌 하우징의 유격은 구리스가 아니라 유격 테이핑 작업으로 해결합니다. 스테빌을 장착할 때 이 유격 테이핑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심해서 끼워주셔야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솔더링 작업을 할 때는 가이드 솔더링을 미리 해서 기판과 보강판을 밀착된 수평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업을 먼저 해주어야 전체적으로 고르게 밀착시켜서 납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밀착 납땜을 하는 이유는 고르고 단단한 그런 타건감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때 발생하는 물리적인 힘이 동박에 바로 전해져서 데미지가 쌓이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데미지가 누적되면 좋을 건 없겠죠.
RGB 기판은 전압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반드시 세척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플럭스로 인해서 전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죠. We live for the world of ours. I'm not paid for us. Just pick the color that you want. Any kind of pictures. We live for the world of ours. 이 키보드는 트레이 마운트이고 포론 귀보강 흡음재를 삽입할 때 트레이 마운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 홀 부분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나사를 체결해도 기보강 흡음재가 보강판에서 하판으로 전해지는 진동을 어느 정도는 잡아주기 때문에 트레이 마운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른 타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진동이 하판으로 전해지는 것을 줄여주기 때문에 통울림 감소 효과도 있고요. 여기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타건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